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제 영상에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계속 나오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이모지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저랑 좀 비슷하신가요? 요 이모지 어, 뭐, 좀 소개를 드리자면 비트모지라고 해서요.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사진을 얼굴을 딱 찍으면 여러분들 얼굴하고 가장 비슷한 이모지를 만들어 주고요.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SNS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카메라 대신에 요걸로 좀 대신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건 뭐냐 하면, 자,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엑소월의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분류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다 더 말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인경신공망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뉴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뇌를 쪼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아주 작은 신경계의 가장 작은 단위죠.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 뇌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수상돌기, 가지돌기, 그래서 덴트라이트라고 해서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신호를 여기서 이렇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받은 걸 여기서 해석해서요. 셀바디라는 핵에서 뉴클리어라고는 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서 요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축삭은 이 빨대 같은 관으로 돼 있어서요. 여기 이렇게 전기 신호가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게 축삭은 엑손이라고 그러고요.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종말 단추, 뭐 축삭 말단,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요 터미널 노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축삭 말단으로 보내줘서요. 자, 이 신호를 그 다음 뉴런한테 보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뉴런과 뉴런이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어때요? 뭐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좀 기억나시죠? 이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나 소리 이런 다양한 감각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 뉴런으로부터 전달된 신호가 결국 우리가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뇌도 대부분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 자, 이 뉴런, 결국 이게 지금 신경계의 가장 작은 단위고, 인체를 구성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은 이 뉴런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뉴런이, 인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뉴런이 몇 개 정도 필요할까요? 자,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 한 1천억 개 이상의 뉴런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초파리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개 정도 뉴런을 갖고 있죠. 그래도 초파리들 보시면 뭐 음식도 잘 찾아다니고요. 잘 먹고, 우리가 파리채 들고 가면, 전기 파리채 들고 가면 위험도 피하고, 상당히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자, 10만 개 정도라면 우리가 오늘날 AI가 충분히 복제를 시도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충이라고 해서 기생충 있죠. 기생충은 뉴런이 302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생충, 이 302개 이 선충, 기생충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몸속에 기생하잖아요. 그러니까 AI보다도 훨씬 이 뉴런층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놀랍게도 사람을 잘 피해 다니고 하는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자, 도대체 그럼 그 비밀이 뭐냐? 자, 결국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뇌라는 게 컴퓨터보다 훨씬 느리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자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AI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때로는 발휘하느냐?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뇌과학이나 뇌공학에서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는 이 뉴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은 결국은 전기 입력을 받아서 또 다른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자, 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요런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그 이전에 요 보셨죠? 예, 요거랑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이게 수상돌기라고 보시면 각각의 수상돌기에 이 들어오는 입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이 들어오는 수상돌기 층에서는 예를 들면 색깔만 본다든지 자, 두 번째 층에서는 그러니까 입력에서는 X에서는 X2에서는 예를 들면 뭐 모양만 본다든지 세 번째는 뭐 명암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받아들이는 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유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셀바디라고 하는 세포체에서 요거를 어떤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엑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축삭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뉴런으로 이 출력 Y를 보내주는 이런 방법은 지금 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쵸? 자,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자, 결국 끝으로 보내주는 요거랑 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결국은 이 지금 생물학적인 뉴런을 우리가 이 본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생물학적인 뉴런에서는요, 입력을 단순히 선형함수로 처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금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결과를 선형적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출력 값은요. 자, y는 결국은 상수 이제 숫자가 되겠죠. 상수에서 우리가 입력값 x를 어떻게 입력했느냐 플러스 자, 또 다른 상수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결국 선형값이잖아요. 자, 요런 값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작동을 하느냐? 바로 요런 형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입력값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입력값이 자, 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스레솔드. 자, 이제 우리가 뭐 역치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할 때까지는 작동을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지나가면 이제 작동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분계점, 다른 말로 임계치라고 합니다. 임계값이라고 쓸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인간의 뉴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활동 전이라고 그래서 자, 모든 이 지금 수상돌기로부터 들어온 전기 신호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역치를 넘어가야 다음 뉴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역치, 즉 다시 말하면 입력값이 어느 정도 이제 입력값의 분계점이니까 입력값이 어느 정도 커져야죠. 그러니까 값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이제 출력값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뭐 조금 더 이걸 쉽게 얘기를 한다면 컵에 물을 채울 때 우리가 컵을 가득 채워야 물이 넘어가죠. 자, 컵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예, 물이 넘치지 않겠죠. 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넘치게 됩니다. 컵에서.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뉴런은 결국은 미세한 잡음 신호를 전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달하면 인간도 그러면 감각이 너무 예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신호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이 이제 분계점, 어느 정도의 다이얼을, 요게 분계점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요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한 10시 방향까지 와야 되는데, 한 9시까지 왔을 때는 다이얼이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지금 요 분계점 이제 넘어갔습니다.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출력이 발생하는, 자, 요런 형태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어느 정도 임계값을 넘어서 출력을 생성해 주는 거. 자, 이것을 자,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함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저기 써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활성화 함수.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학적으로는 결국은 요 임계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계점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거는 바로 스텝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워보고요. 자,
예, 바로 이 스텝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제일 처음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활성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전공 그 수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쉬운 개념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계산함수 어떻습니까? 자, 가장 작은 출력값, 입력값, 요 입력값 지금 x축이죠? 이게 0인 경우에는 네, 보시면 출력값도 0이죠. 자, 지금 입력이 0이면 요 0이잖아요. 출력도 지금 보시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다가요. 자, 어느 순간 이제 입력값이 자, 요 분계점, 그러니까 요 역치, 스레스홀드, 임계값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출력이 빵 올라가죠. 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요런 이제 뉴런의 반응이 사실 이제 생물학적인 인간의 뉴런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조금 요 입력값이 이렇게 분계점, 어느 순간에 분계점을 와서 갑자기 빵 올라가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fire 작동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뉴런 fire 그러니까 뉴런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계산함수로 하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실 때 너무 값이 극단적이에요. 딱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개선한 게 자, 이제 물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간단한 컨셉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하이퍼볼리 탄젠트부터 시작해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활성함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발전하는 과정이. 그다음 뭐 시그모이드 뭐 그다음에 렐루, 니킬렐루 뭐 쭉쭉쭉쭉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두 개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텝 펑션으로는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모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만든 거, S자 모형으로 만든 걸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거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시그모이드라기보다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로지스틱 함수. 자, 이 오주비나 뭐 로즈 레이쇼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로지 그 분포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얘는 부드러운 형태죠. 자, 그래서 실제 현실에 이게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이 극단적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보세요. 그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임계점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함수로 구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 술을 안 마시는 사람, 한 잔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일주일에 2잔 마시는 사람에다가 일주일에 3잔 마시면 갑자기 암에 걸릴 확률이 예, 거의 100에 가깝게 팍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실제 우리가 음주랑 암의 어떤 그 역학관계를 보시면 서서히 올라갑니다. 술을 마시지 않다가 한 잔 마시다가 2잔 마시면 조금 더 올라가고 3잔 마시면 올라가고 어느 순간 이게 싹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실 때 보면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면 근육이 생기거나 살이 빠지잖아요. 자, 결국 이 시그모이드 형태는 한동안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활성함수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라서 처음 공부할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 로지스틱 함수라고 표현할 때는 수식이 이렇게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수식 y는 자, 1 플러스 x 이 에러에 요게 1 이렇게 지금 이게 로짓 함수거든요. 로지스틱 함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퀴레르 외에도요, 뭐 맥스 아웃도 있고요, ELU도 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활성함수가. 자, 결국 여기서 이제 그 네, 조금 더 보시면 자, 여기 1라는 기호는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에러라기보다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2.71, 뭐 8, 828, 뭐 이렇게 쭉쭉쭉 시작되는 이런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좀 오일러의 수라고 하죠. 또는 뭐 다른 말로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요. 끊임없이. 뭐 또는 다른 말로 네이피어 상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이피어 상수. 자, 그래서 이렇게 2.718로 쭉 이어져요. 뭐 우리 파이처럼 3.14, 뭐 1592 쭉쭉 이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 이 2라고 하는 상수는 결국은 2.71828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력값에 x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요 숫자를 상수로 오일러의 수로 2.71828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 자, 이걸 지수로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1을 더하면 1 플러스 요 상수의 2.71828의 요 지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x가 이제 0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요 자체가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니까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런 이제 그런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도 가능하고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활성함수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계산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0이잖아요. 입력값이 0 또는 1로 지금 값을 분포를 레인지를 가둘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할 때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로지스트 함수가. 그러니까 0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상 환자랑 정상군을 우리가 이제 예측한다면 0은 정상 집단이 될 거고요. 1은 만약에 이제 환자군이 된다면 이거는 그 0과 1 사이의 값으로 모든 상수를 다 분포를 가둬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발생하냐, 발생 안 하냐, 발생하냐 요 분포로 가둘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뉴런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볼게요. 자, 짠, 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뉴런이라는 게 우리가 앞서 보였다시피 선형식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여러 개의 입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x가 지금 소위 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쵸? 입력값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입력값이 여러 개인 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게 처리해야 될까? 자, 일단 뉴런에서는요 각각의 입력을 조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거 하나하나를 x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풋이라고 할게요. 그냥 인풋 a, 인풋 b, 인풋 c라면, 자, x라고 하는 입력의 합으로 구해주는데 결국 인풋 a, 인풋 b, 인풋 c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이것을 시그모이드 분계점 함수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요 더한 값을. 자, 더한 값을 전달을 해줘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입력값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아까 곡선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S 형태로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출력값에 전달을 해줍니다. Y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입력값을 이용해서 이 출력의 Y가 1이 될지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니까 질병이 될지 0, 뭐 정상이 될지 이런 식으로 출력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생물학적인 뉴런의 동작 원리다. 그러니까 좀 시간 되시는 분 좀 찾아보세요. 활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실제로 뉴런이 움직일 때 그런 걸 씁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자, 결국은 여기서 자, 만약에 자, 이 A, B, C가 합이 결국은 이 X가 되는 거죠. 자, 이 인풋이 자, 이 분계점을 넘을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0, 1이 질병하고 그 정상하고를 구분하는 거라면, 자, 지금 이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저기 활성함수에서요 0으로 나올 거고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질병 1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요 인계점의 합은 A, B, C의 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입력값 A가 0.8이고요. 입력값 B는 0.001이고요. 입력값 C는 0.001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값 B와 C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기 하나의 값, 입력 A가 지금 결국은 1에서 지금 80%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을요. 그러면 얘가 이 한 개 입력감이 충분히 크다면 뉴런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산도 쉽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입력값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걸 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암이라고 가정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의 원리를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입력 A가 만약에 유전력이에요. 그리고 입력 B가 흡연이고 입력 C가 뭐 음주라면 실제로는 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전이잖아요. 유전자. 자, 요 유전력 하나만 이 엄청 큰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도 결국 질병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케이스의 사람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인간의 뉴런인데요. 보시면 신호를 이렇게 수집해서 아까 보셨던 인계치로 넘어간 이게 이제 시냅스죠. 이런 것들이 전달해 주는 게 이렇게 이 지금 덴트라이트에서 수상돌기에서 결국 셀바디로 넘겨서 엑손 축사를 넘겨서 여기 터미널 노드에 도착해서 이 다음 여기서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신경 전달 물질 그쵸? 저도 이거 이런 쪽을 공부한 게 좀 이제 AI 쪽을 강의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네요. 자, 뉴로 트랜스미터를 여기서 이제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주면 그 다음 수상돌기에서 각각 이 수상돌기 하나씩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 색깔, 뭐 모양, 크기 이런 식으로요. 요게 다시 받아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자, 요게 지금 시냅스라는 건데 보시면 요층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몇 개 지금 축사구로 이렇게 지금 층이 있죠. 레이어가. 요거를 그대로 만약에 모델화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1번층, 2번층, 3번층이면 요렇게 지금 그대로 인공적으로 우리가 모델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뉴런이라는 게 여러 레이어. 자, 이런 걸 레이어라고 그래요. 계층을. 자, first layer, second layer, third layer로 이렇게 각각 위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세 개의 계층이 있는 거죠. 요렇게 지금 인간의 뉴런을 모방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이 인공 뉴런을 우리가 노드라고 해요. 각각 노드. 자, 그래서 노드들이 각각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어 있죠. 입력부터 출력까지. 자, 이렇게 요 뉴런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대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냐?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사람처럼 AI가 뭘 읽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학습하느냐?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선형 분류자 얘기할 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뭐 킬로미터랑 마일 변환할 때 그 매개변수 C, 상수 C를 계속 조금씩 조절하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모더레이터하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주는 거 델타 A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 식으로 그럼 하는 거냐? 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지금 노드 간의 연결 강도. 자, 지금 요 연결 강도를 조절하거나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를 조절한다라는 건 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좀 복잡해요. 그러면 자,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자, 요렇게 하게 됩니다. 소위 여기서 또 다른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가중치라는 겁니다. 웨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는 뭐냐 하면 자, 낮은 가중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금 요게 지금 웨이트라는 거죠. W가
W11은 1에서 1로 가는 거, W12는 1에서 2로 가는 거. 즉, 요 숫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W21은 2에서 1로 가는 거, 22는 2에서 2로 가는 거. 자, 요런 지금 각각의 연결 노드가 있는데 여기서 낮은 가중치는 지금 보시면 신호가 약해요. 그리고 높은 가중치는 신호를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W3에서 1로 가는 이런 거 지금 희미하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가중치를 둬서 예를 들면 자, 이 중에서도 1에서 2로 가는 요 노드를 강하게 색깔을 조금 강조해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노드 1에서 3으로 가는 건 되게 약하죠. 이런 거는 거의 지금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게 지금 가중치인데 요 가중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활성함수를 바꾸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보다는 가중치를 좀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면 학습을 또 시키는 좀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하나의 노드에 모두 다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걸 하나의 노드에 모든 노드를 다 지금 이렇게 연결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fully connect라고 합니다. fully connect. 그러니까 줄여서 FC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지금 연결을 해주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가 일단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약한 희미한 이런 웨이트가 몇 개 더 있다고 해도 이런 거 희미한 거 있죠.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이게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중치를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가중치가 거의 없어져요. 희미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노드는. 그러니까 이런 노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자, 그래서 결국은 가중치가 0이라는 거는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국은 네트워크의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사실상 끊어진 거랑 다름없죠. 디스커넥트 되는 거랑 사실상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 선만 지금 살아남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뇌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뉴런 형태로 정교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결국 이 인공신경망은 이 뉴런의 생물학적인 뇌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구축되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